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화공연력학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공연력학. 보통 우리가 연력학 그러는데 기계공학 쪽에서 연력학을 선점해서 우리는 화공연력학, Chemical Thermodynamics, Chemical Engineering Thermodynamics, 그래서 Thermodynamics, 그래서 화공연력학이라고 하죠, 보통.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 챕터 1, 연력학 기초. 자, 이거 양론이나 단위 조작에서 다 했기 때문에 한 번씩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교재 보시면 차원과 단위 다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차원은 뭐예요? 물리량의 표현, 기본 개념이죠. 그래서 1뉴턴은 1kg 곱하기 가속도가 뭐예요? 1m/s 제곱. 그래서 1뉴턴의 차원은 뭐예요? 킬로그램이니까 mass m, 미터니까 length l, 세컨드 제곱. 분모에 있으니까 t의 마이너스 2승. 그죠? 그리고 킬로그램, g은 m으로 나타낼 수 있고, 메타, 센티미터는 length l로, 그 다음에 hour, second는 t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차원은 뭐예요? m, l, t 요거로 나타낸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위는 뭐예요? 물리량의 기본 컷인데 7가지 요거는 한번 머릿속에 넣어 봅시다. 단위 7가지죠. 단위 뭐 중요한 건 아닌데 7가지는 한번 넣어 봅시다. 뭐예요? 길이 메타, 질량 킬로그램, 그 다음 시간 세컨드, 그 다음 온도 켈빈, 그 다음 물질의 양 몰, 그 다음 전류 A 암페어, 그 다음에 광도 칸델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몰은 그람 몰인 거 아시죠? 킬로몰은 뭐예요? 킬로그램 몰이죠. 그래서 K를 쓰시는 분도 있고 킬로그램 쓰시는 분도 있고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차원과 단위 뭐 어렵지 않다. 그 다음 단위의 종류. 단위의 종류 뭐가 있어요? 절대 단위. 절대 단위가 뭐예요? 중력이잖아요. 중력이 아니죠. 질량이잖아요. 질량. 그죠? 우리 교재 보시면 킬로그램 매스인데 m자 빼고 킬로그램 쓰고, 그람 매스인데 그냥 그람 쓰고, 파운드 매스에는 m자 붙어 있죠. 그 다음 뭐예요? 중력 단위. 중력 단위는 뭐예요? 힘. 중력의 크기죠. 그래서 킬로그램 포스. 예전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문제 킬로그램 중 이렇게 나왔어요. 또 어떤 책은 대문자 K에 G 써서. 근데 요즘은 이거 잘 안 쓰죠. 잘 안 써요. 그냥 킬로그램 포스. 그 다음 공학 단위. 공학 단위 뭐예요? HP horse power. 그 다음에 줄, 와트, 덩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도 구분하고 또 뭐예요? 기본 단위. 아까 했죠. 7개. 기본 단위. 길이, 질량, 시간, 물리량, 전류, 온도, 광도 다 했고. 그 다음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조립 단위. 콤비네이션. 조립해가지고 하는 거. 뭐 있어요? 힘. 뉴턴은 뭐예요? 1kg 1m/s 제곱. 여러 가지 단위가 합쳐졌잖아요. 그죠? 힘 있고, 그 다음에 열, 그 다음에 일률, 동력, 그 다음에 뭐예요? 압력, 주파수, 이런 게 돼 있고. 중요한 거는 유도 단위. 유도 단위가 뭐냐? 기본 단위들하고 이 조립 단위들을 섞어가지고, 기본 단위하고 뭐죠? 이 조립 단위를 섞어서 조합해내면 그게 유도 단위다. 그래서 요 정도, 단위는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MKS, CGS, FPS 뭐 한번
다 아시지만 표로 한번 해보면 우리가 질량이 있겠고 질량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즉 중력이 작용되는 중량이 있고 길이가 있고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터 MKS 미터 킬로그램 세컨드 해가지고 질량은 여기는 킬로그램 중량은 킬로그램 포스 길이는 메타 시간은 뭐예요? 세컨드 그죠? 그 다음 CGS는 뭐예요? CGS는 G 그램 쓰고 C는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그램 포스 쓰고 길이 C에는 센티미터 시간은 세컨드 같죠? 그 다음 FPS의 약자가 뭐예요? 거기 적어놨지만 feet pound second feet pound second 그러면 질량은 뭐예요? 파운드 매스를 쓸 거 아니에요? 중량은 파운드 포스 쓰고 길이는 Fpt 쓰고 그죠? 시간 똑같이 second를 써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우리가 이 MKS를 뭐예요? 국제 표준이라 그러는데 국제 표준이면 인터내셔널 스탠다드잖아요. 그러면 IS로 써야 될 것 같은데 왜 SI냐? 불어로는 제가 그 발음을 잘 흉내를 모르겠는데 불어로는 그 스탠다드 인터내셔널 그게 불어로는 스탠다드 인터내셔널이에요. 내가 불어를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발음을 못하겠네. 그래서 순서가 SI인 거예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그래서 MKS가 국제 표준이다. 그거 알면 되고 파운드 그 다음 피트 인치에 대한 거는 그 다음 페이지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그럼 질량 한번 볼까요? 질량은 뭐예요? 고유의 양이죠. 장소의 변화에 따라서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 대신에 CF 그 무게 한번 보세요. 중력의 영향이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지구가 이렇게 둥글잖아요. 근데 극과 극 사이의 거리가 이 적도 사이의 거리보다 짧아요. 짧으니까 뭐예요? 지구 중심까지의 거리가 짧으니까 어디가 중력이 세다? 이건 팁이에요, 그냥. 극지방 중력이 뭐다? 적도지방 중력보다 크다. 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고. 자, 중요한 거는 질량 나오면 이제 단위를 외우셔야 돼요. 1파운드 매스는 0.4536 kg. 그래서 453.6. 어떤 분은 454로 외우시는데 뭐 그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453.6g으로 외우시면 조금 더 값이 정확해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화공기사를 따고 화공직 9급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또 화공기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1피트. 1피트는 얼마예요? 0.3048m인데 그냥 쉽게 1피트는 뭐다? 30cm 자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30.48cm 이제 안 까먹겠죠? 1피트는 30cm 자다. 그 다음에 1피트는 뭐예요? 12인치죠? 12인치죠? 그러면 뭐예요? 1인치는 인치인데 IN으로 짧게 써도 돼요. 그래서 1인치는 뭐예요? 이것도 암기하셔야 되죠? 2.54cm 또는 미리로 나타내면 뭐예요? 25.4mm. 자, 그래서 뭐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별표다 이거죠. 1파운드 매스는 453.6g. 그 다음에 별표 암기사항이에요. 1피트는 30.48cm다. 암기사항이에요. 1피트는 12인치다. 암기사항이에요. 1인치는 2.54cm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기한 거는 무조건 암기 대상인 거죠. 자, 그래서
요 정도 꼭 암기하시라. 됐고요. 그 다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이제 중력, 아니, 질량 했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힘 또는 무게. 자, 힘은 뭐예요? 힘은 force죠, force. 무게는 뭐예요? weight죠, weight. 즉 중력에 의한 거. 자, 그러면 첫 번째 힘은 F equal ma라고 배웠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자, 그러면 예를 들면 1뉴턴은 뭐예요? mass 1kg의 질량을 가속도 1 미터 per sec 제곱. 그죠? 가속도가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F equal ma는 이건 뭐예요? 뉴턴의 몇 법칙이에요? 제2법칙이죠. 그죠? 그래서 뉴턴의 법칙 보면 제1법칙이 관성의 법칙, 제2법칙이 뭐예요? F equal ma, 즉 운동법칙. 제가 써놨죠. 그 다음에 제3법칙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 됐죠? 이 A가 중력 가속도일 때가 9.8인 거고 그냥 F equal ma일 때는 1m per sec 제곱.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무게 F라고 써도 되고 W라고 써도 돼요. 뭐 이거 다 같은 의미인데 그냥 잠깐 비교하기 위해서 쓴 건데 여기서 mg인데 A 대신에 뭐예요? 중력 가속도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W는 mg. 자, 그래서 예를 들면 1kg force는 어떻게 정의한다? 1kg에 여기 m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그죠? 1kg의 질량의 가속도 얼마죠? 9.8 m per sec 제곱. 여기서는 1이 아니죠. 9.8이죠. 가속도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면 뭐예요? 9.8 kg 곱하기 m per sec 제곱인데 kg 곱하기 m per sec 제곱이니까 9.8 뉴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외우시고 있는 게 1kg 포스는 9.8 뉴턴이다. 그래서 요거 외우시고 계신 거죠? 그죠?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잠깐 코멘팅 해놨는데 연력학 0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 그 다음에 제1종 연구기간, 제2종 연구기간은 한번 쓱 읽어보십시오. 다음 시간에 이제 연력학 법칙 하니까. 자, 세 번째. 아직까지도 지시에 대해서 개념을 못 잡고 계신 분이 있는데 저한테서 수업 듣는 분들은 지시 박사돼요. 아주 제가 심플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지시는 뭐예요? 중력, 환산, 뭐다? 계수 또는 뭐예요? 중력 상수라고 해서 시험 문제 가끔 등장하죠. 자, 그러면 F equal mg 하고 F equal mg에다가 밑에 꼭 지시를 넣잖아요. 그래서 1로 갈 때는 나누기 지시를 하고 수식상 보면 그렇죠. 1로 갈 때는 뭐예요? 곱하기 지시를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절대 단위계. 절대 단위계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질량 단위계. 오케이? 이게 이 말이 키포인트예요. 절대 단위계가 질량 단위계. 이쪽에 있는 거는 뭐예요? 중력 단위계. 알겠죠? 자, 그러면 절대 단위계, 질량 단위계는 뭐 있어요? 킬로그램. 또 뭐 있어요? 그램, 파운드 매스. 이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중력 단위계는 뭐예요? 킬로그램에다가 F 붙인 거, 그램에다가 F 붙인 거, 파운드에다가 F 붙인 거. 오케이? 아무것도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이대로 또 끝내면은 GC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죠. 자, 그래서 아주 쉽게 심플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F 이퀄 MA인데 F는 MA랑 비례관계가 있다. 보통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야? 이 비례관계를 이퀄로 표시하려면 비례상수가 있어야 되겠죠. K분의 1이라고 안 적어도 돼요. 그냥 뭐 임의의 B, C, D, E 뭐 다 넣어도 돼요. 근데 이렇게 그냥 보기 편하게 나타낸 거고, 그럼 K는 뭐예요? GC라고 바꾸면 이렇게 또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 자체가 이게 비례상수다. 그래서 GC. 그래서 GC분의 1. 뭐 이렇게 비례상수다 하는데, 요렇게 또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제가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잘 보세요. 1뉴턴은 뭐예요? 1kg의 질량을 1m/s 제곱의 가속도. 그죠? 1kg 포스는 이건 정의예요, 정의. 1kg의 질량을 여기서는 중력 가속도. 그죠? 정의예요. 그 다음에 1g 포스는 뭐죠? 1g 곱하기 980 cm/s 제곱. 9.8 m/s 제곱이니까 cm로 바꾸면 980이잖아요. 정의예요, 정의. 1pound force는 정의하기를 1pound mass. 아까 1pound mass가 얼마라고 했어요? 453.6g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거 곱하기 중력 가속도 32.174 feet per sec 제곱. 센티미터를 feet로 바꾸면 그냥 32.174가 나와요. 자, 그 다음 1다인. 다인이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1다인의 정의도 알아놓으세요. 1g 곱하기 1cm/s 제곱. 됐죠?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갈 텐데 딴 건 생각 하실 필요 없어요. 좌변을 뭐예요? 넘겨요. 그러면 분모가 되겠죠. 자, 그러면 1kg 곱하기 1m/s 제곱. 좌변을 넘겨요. 1뉴턴이죠. 이거 값 얼마가 돼요? 1이죠. 이게 뭐라고요? GC. 그래서 GC가 1이에요. GC가 1이다 5x 했을 때 잘 모르는 사람들은 X를 눌러요. GC 얼마라고요? 1이에요. 1. 그러니까 너무 GC에 스트레스 받지 마요. 그럼 GC 어떻게 외우냐? 이 5개 외워놨으면 좌변을 넘기시면 돼요. 그러면 GC는 뭐예요? 1kg force 1kg 곱하기, 요거를 이제 짧게 줄여서 한번 써볼까요? 엣지 있게. 짧게 그냥. GC는 요거. 뭐예요? 앞에 숫자 바로 나오고 9.8 kg 메타 kg force sec 제곱. GC가 기억이 안 나면 이거 가지고 좌변을 뭐예요? 넘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GC는 뭐예요? 980 g cm g force sec 제곱. 너무 쉽다. 그 다음 요거 GC는 뭐예요? 32.174 pound mass feet. 뭐죠? pound force sec 제곱. 그죠?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이건 어떻게 돼요? GC는 넘겨요. 그러면 1g cm는 dyne sec 제곱. 너무 쉽죠? GC는 1이고 그냥 뭐예요? 여기 한번 오시면 GC는 1이고 그냥 절대 단위와 중력 단위의 환산인자다. 그래서 저는 GC를 뭐라고 하느냐? GC를
제가 늘 쓰는 말 컨버전 팩터. 컨버전 팩터. 컨버전 팩터. 환산계수. 환산계수. 컨버전 팩터. 저는 환산계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을 거예요. 아, 이 GC는 많이 봤고요. 이 GC도 많이 봤고요. 이 GC도 많이 봤어요. 이거는 질량 단위계를 중력 단위계로 바꿀 때 쓰는 GC 맞네요. 근데 강사님, 위에 있는 GC랑 밑에 있는 GC는 뭐죠?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단위 환산하기 편하게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쓴 거고, 요거를 굳이 이렇게 GC라고는 하지 않죠. 그죠? 하지만 요렇게도 정의 내릴 수 있겠다. 알겠죠? 원래 GC는 이거죠. 우리가 뉴턴이나 다인은 엄밀히 말해서 질량 단위계는 아니죠. 그렇지만 뉴턴이나 다인도 질량 단위계로 가정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편하실 거다. 그래서 그 예제 한번 보세요. 1kg 포스를 질량 단위계로 환산하시오 하면 뭐예요? 1kg 포스에다가 뭐예요? GC를 곱하면 되죠. 하도 여러분들이 GC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 중에는 화공 연력학만 또 수강을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또 하면 1kg 포스를 질량 단위계로 하시오 하면 뭐예요? GC를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1kg 포스는 GC가 얼마나 그랬는데요? 9.8 kg 메타 퍼 kg 포스 세크 제곱. 이게 GC의 정의 아니었어요. 여기서 뭐가 돼요? kg 포스 정리돼서 9.8 kg 메타 퍼 세크 제곱. 즉 kg 포스라는 중력 단위계를 kg이라는 질량 단위계로 바꿔줬잖아요. 그래서 GC는 컨버전 팩터다. 그죠? 쉽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 6번 온도. 이것도 단위 조작하고 양론 시간에 다 한번 봤던 거죠. temperature, 온도. 그래서 우리가 알아둘 거는 섭씨하고 화씨인데, 섭씨는 뭐예요? 0도에서 100도씨까지고 화씨는 0도씨 때가 얼마다? 32도 파렌하이트. 즉 화씨. 그 다음에 212 파렌하이트죠. 이 0하고 32, 100하고 212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0도씨나 32도 F는 물이 1atm에서 어는 점 얘기하는 거고, 100도씨 212도 F는 뭐예요? 물 1atm에서 끓는 점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은 100등분이고 얘네들은 얼마요? 280. 그러니까 더 촘촘하겠죠? 더 촘촘해요. 더 촘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A 했으면 B 더 촘촘하다. 그러면 절대 온도는 뭐예요? K는 우리가 절대 온도 K하고 R이 있잖아요. 화공 양론에서는 여기 도 R 붙였죠. 그래서 도 C, 도 F, 도 랭킨, 켈빈. 화공 양론에서는 보면 우리가 이 랭킨에 동그라미 붙였잖아요. 근데 연력학에서는 도 C, 도 F, 그냥 랭킨, 켈빈. 연력학에서는 그냥 여기 동그라미 안 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동그라미 여기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연력학에서는 그냥 동그라미 안 넣고 이거 동그라미 안 넣고 그냥 R로 할게요. 우리 스미스 책 보면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절대 온도는 켈빈과 랭킨이 있는데 켈빈은 이 섭씨에서 쓰는 거죠. 그래서 절대 온도는 어떻게 구한다? 스몰 t. 섭씨 온도에 273.15 더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 랭킨 온도는 뭐예요? 화씨 쪽에서 쓰는 거죠. T 도 F 얼마 더한다? 459.67 459.67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쩔 때는 그냥 이거 간단하게 273이라고 쓰고 요거 400 뭐 얼마야? 60이라고 쓰죠. 근데 저는 이 디테일한 값을 암기하기를 권장합니다. 273.15 459.67 권장할게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단위 환산할 때 있고 막 그러잖아요. 양론이나 이런 거에서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얘기했잖아요. 저기 섭씨는 100등분 했고 화씨는 180등분 했으니까 섭씨나 켈빈은 단지 이 값만 틀리지 등분한 그 간격은 똑같잖아요. 파렌하이트 즉 화씨랑 랭킨은 값만 이렇게 더 더해서 구하는 거지 뭐예요? 눈금의 크기는 같잖아요. 그래서 1도 C분의 1.8도 F가 성립하는 거잖아요. 이게 1이잖아요. 1도 C의 눈금이랑 1.8도 F의 눈금 180등분이니까 그죠? 그 다음 또 뭐예요? 1켈빈은 당연히 1도 C하고 그 비율이 같겠죠. 그 다음에 1랭킨은 1도 F 지네들 화씨하고 랭킨은 또 등급이 눈금이 같을 거고 1켈빈은 여기서 1.8R 그죠? 그 다음에 1켈빈은 뭐예요? 1도씨는 1이다. 그래서 이거 분모 분자 까꾸로 해도 다 1이더라. 그래서 눈금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나타낸 것 뿐입니다. 그다음 D 이제 D 같은 경우는 이건 좀 외워 주셔야 되죠. 뭐예요? 섭씨를 화씨로 화씨를 섭씨로 바꾸는 거. 이건 뭐예요? 1.8 T 도씨 플러스 32 1.8이 뭐예요? 5분의 9죠? 그죠? 1.8이 5분의 9예요. 그래서 이거를 T도씨로 바꾸면 T도씨라면 32 넘어가면 마이너스 32고 1.8로 나눈다. 1.8로 나누면 즉 5분의 9로 나누면 역수 9분의 5가 되고 T도 F 마이너스 32 그죠? 그러면 이거 다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거만 외우면 되잖아요. 즉 T도 F는 1.8 T도 C 플러스 32 알겠죠? 섭씨 온도에 1.8을 곱하고 더하기 32를 하면 T도 F가 나온다. 요거 별표. 요거만 암기하시면 되죠. 그죠? 별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압력 한번 볼까요? 압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7번 프레셔, 압력. 자, 첫 번째 압력은 뭐예요?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잖아요. 그러면 A는 힘은 뭐예요? 중력이 작용할 때 mg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예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러면 질량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rho V라고 쓸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V는 뭐예요? 부피잖아요. 부피는 뭐예요? 단면적 곱하기 높이잖아요. 이렇게 탱크가 있으면 여기에 P0로 대기압이 누르고 있으면 이 바닥에서의 절대 압력은 얼마냐? 단면적이 A라고 하고 이 높이를 H라고 하면 V 탱크의 이 부피는 단면적 곱하기 높이니까 V는 AH가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A분의 M 대신에 뭘 넣어라? M 대신에 rho AH G 그죠? 이렇게 식이 성립되는 거고 따라서 P는 A가 두 개 있네? 없어지면 그 유명한 A는 rho G H가 되잖아요. 그죠? A는 P의 압력은 rho G H 그죠? 그러면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예요?
절대압 P, 즉 다시 말해서 P absolute pressure, 즉 절대압은 뭐예요? 대기압, 즉 P0 대기압 더하기 뭐예요? rho GH. 그죠? 그래서 요 탱크 바닥에서의 높이는, 아니 바닥에서의 압력을 구하라 그러면 뭐예요? 이 PA는 뭐예요? 대기압 플러스 여기서부터 요 높이까지의 압력, 그게 뭐더라? 로지 H니까 이 유체의 밀도 알고 중력 가속도는 당연히 아는 거고 H 높이만 알면 바닥에서의 압력은 구해진다. 그죠? 아무것도 아니었죠. 만약에 시험에 가끔 요 지점에서 또 압력 구하라 그러면 뭐예요? 그때는 여기 요 H 프라임만 H 대신에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 자, 토리첼리가 실험을 했잖아요. 이렇게 누르는 압력. 이게 만약에 물이든 뭐 수은이든 다 되는데 어디까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누르는 압력과 여기서 누르는 압력이 같다. 이게 토리첼리인데, 그래서 이거 싸그리 외워야 되죠. 압력 단위 1atm은 뭐예요? 760mm Hg. 아, 만약에 이게 수온으로 돼 있으면 수온의 기둥이 760mm, 여기서부터 760mm 올라간다. 그러면 센치로 바꾸면 뭐예요? 76cm Hg. 아, 수온일 때는 76cm, 762, 76cm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미리미리 Hg를, 이게 토리첼리가 실험했다 그래서 760mm Hg라고도 하고, 토리첼리를 뭐 기린인지 안 기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760 토리첼리가 실험했다 그래서, 그죠? 760 토르. 그 다음에 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물로 하면 엄청 높이 올라가죠. 10.33 미터 H2O. 수온일 때는 딸랑 76cm 올라가는데 물일 때는 얼마 올라가더라? 10.33 미터가 올라가더라. 즉 1atm 넣었을 때, 대기압으로 눌렀을 때.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시험에 잘 나오는 환산인자가 뭐예요? 29.92 인치 H2O. 물은 같은 물인데 인치로 표현하면 29.92 인치, 메타로 표시하면 10.33 메타. 이거 못 외워도 뭐예요? 단위 환산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응? 메타에서 인치로 넘어가는 거. 1피트는 30.48cm, 그 다음에 1피트는 12인치. 그 단위 환산해서도 할 수 있지만, 우리 다 알잖아요, 이제. 그래서 다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필히 암기해야 되시는 게 1.01325 바로 나타낼 때는 1바가 아니라 1.01325 바고, 파스칼로 나타내면 얼마예요? 1.01325 곱하기 10의 5성 파스칼. 자, 파스칼은 뭐의 단위죠? 무슨 뜻이죠? 제곱미터당 뉴턴. 그래서 파스칼은 뉴턴 퍼 메타 제곱. 이거를 꼭 암기하시고 있어야 되죠. 이게 핵심이죠.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 그러면 이거는 파스칼이고 킬로파스칼로 하면 뭐예요? 1.01325 곱하기 10의 5승에서 뭐예요? 1000으로 나눠준 거니까 1.01325 곱하기 10의 5승을 1000으로 나눠준 거니까 뭐야? 바로 그냥 101.325. 그죠? 우리 교재 보시면 101.325 킬로파스칼. 다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14.696. 뭐예요? PSI. PSI 뭐의 약자죠? 네. 뭐예요? 파운드 포스. 압력이니까 항상 뭐예요? 단위 면적당 힘이니까 당연히 힘인 포스가 나오겠죠. 뉴턴도 힘이잖아요. 그래서 파운드 포스 퍼 인치 제곱. 인치 제곱 영어로 스퀘어 인치. 그래서 파운드 스퀘어 인치 PSI.
right? 그죠?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 다 화공기사 따신 분도 있고 준비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 단위는 기본이다, 기본. 그죠? 그래서 파스칼, PSI. 그죠? 다 외우셔야 되죠. 기본이잖아요, 기본. 자, 됐고. 또 시험에 자주는 안 나오지만 가끔 나오는 게 뭐죠? 가끔 나오는 게 세 번째. 절대 압력은 뭐예요? 대기압에다가 게이지압. 게이지압이 뭐예요? 계측압. 같은 말이에요. 요게 쌍으로 있죠. 절대압은 대기압, 진공압이 걸렸을 때 뭐예요? 대기압 빼기 진공압이다. 요렇게 암기하세요. 교재마다 표현법이 틀린데 절대압은 대기압에 게이지압을 더한 거고 그게 진공일 때는 마이너스를 써준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시험에 가끔 묻는 게 화공기사 2차 필답에서도 묻는 경우가 있죠. 진공도는 뭐예요? 진공도하고 진공압하고 틀려요. 그래서 진공도는 대기압 분의 진공압 곱하기 100. 그죠? 얼마나 진공됐느냐 하는 진공도. 대기압 분의 진공압. 즉 대기압 분의 진공압. 알겠죠? 그래서 진공압과 진공도는 틀리다는 거 했고, 그 다음 8번. 자, 1을 한번 볼까요? 1은 뭐예요?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뭐 S라고 써도 되는데 L로 쓰면 뭐예요? 거기서 dW, 그죠? F 곱하기 dL, 그죠? 그럼 뭐예요? 압력은 단위 면적당 힘이고 힘은 PA, 그죠? 그 다음에 V는, 부피는 뭐예요? 면적 곱하기 길이, 그죠? 또는 높이. 그래서 L은 뭐예요? A분의 V. 요 관계가 성립하잖아요? 그러면 dW는 뭐예요? dW는 F 대신에 PA 넣으면 되잖아요. PA 곱하기 DL 대신에 DL 대신에 뭐 넣으면 돼요? D 그대로 써주고, 그죠? A분의 V, 그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dW는 이 면적이 일정하니까 없어지고 뭐예요? PdV. dW는 PdV. 그래서 뭐예요? W는 적분을 취하면 뭐예요? PdV. 그래서 만약에 V1부터 V2까지 바뀐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W는 인테그랄 PdV다. 그죠? 그래서 거기 그림 보면은 V1부터 V2로 갈 때 부피가 늘어나는 만큼 압력이, 부피가 줄어드는 만큼 V1에서 V2로 가니까 부피가 줄어들죠. 0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1에서 2 지점으로 갈 때 부피가 줄어드는 만큼 압력은 높아진다. 그래서 거기에 빗금친 부분이 한 일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 연력학 기초입니다. 이번 단원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연력학 기초. 자, 9번에 열. 자, 첫 번째 1 칼로리. 칼로리가 뭐예요? 표준 기압에서 물 1g을 1도씨 올리기 위해 전달되는 열량. 그죠? 물 1g을 1도씨 올리기 위해 전달되는 열량. 그 다음에 두 번째 1BTU는 뭐예요? 브리티시 서멀 유니트의 약자죠. 그래서 표준 기압에서 1파운드의 물을 1도 F 올리기 위해 필요한 열량.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꼭 암기해야 되는 거. 1칼로리는 뭐다?
4.184 줄이다. 즉 열과 일은 혼용될 수 있죠. 그래서 1칼로리는 4.184 줄 암기해야 되고 1BTU는 뭐예요? 252 칼로리. 그 다음에 778 pound per feet. 즉 힘 곱하기 이동거리니까 1이잖아요. 1과 열은 통용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뭐예요? 암기해야 되네요. 그죠? 1칼로리는 4.184 줄. 그죠? 1BTU는 252 칼로리, 778 pound per feet. 꼭 암기해야 되는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10번 에너지. 거기 뭐예요? 운동 에너지도 있고 위치 에너지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다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배웠죠. 자유낙하하는 물체에 대한 에너지는 뭐예요? 처음에 가만히 공이 있을 때는 뭐예요? 운동 에너지는 없고 위치 에너지만 있고, 땅에 떨어졌을 때는 운동 에너지가 최대고 위치 에너지는 없죠. 근데 우리가 지금 1지점과 2지점, 공이 이렇게 떨어질 때 이 1지점과 2지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EK1 플러스 EP1. 여기는 뭐야? EK2 플러스 EP2.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이거 두 개는 같잖아요. 그죠? 같죠? 그래서 정리하면 델타 EK 플러스 델타 EP는 제로다. 그죠? EK1 넘기면 EK2 빼기 EK1이니까 델타 EK. EP1 넘기면 EP2 빼기 EP1이니까. 그죠?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 그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 다음 11번 동력 파워. 동력의 단위와 일률 단위는 같죠. 일을 뭐예요? 시간으로 나눠준 거죠. 동력의 단위는 같다. 일률과.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단위들 한번 봐야 되겠죠. 첫 번째 1와트 대문자 W고 WATT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WATT 요거 대문자 또는 요거 그냥 소문자 해서 써도 돼요. 1와트는 뭐예요? 중요한 게 1줄 per sec죠. 그죠? 그래서 10의 7승 에르그 per second. 자, 에르그가 가끔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쓰는 거예요. 1 에르그는 뭐예요? 거기 잘 보세요. 1 다인 곱하기 1cm. 즉 1 다인의 힘으로 1cm 간 거. 그죠? 그러면 1 다인은 뭐냐? 질량이 1g인 거에 가속도 1cm per sec 제곱. 다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B번 1kW는 뭐예요? 1000줄 per sec고 줄은 뉴턴 메타고 그래서 뭐예요? 1000 뉴턴 메타 세크에다가 뉴턴을 킬로그램 포스로 바꿔주려면 9.8 뉴턴분의 1kg 포스죠. 자, 우리 교재에 다 적혀 있죠. 그래서 1kW는 결국에는 단위 환산하면 102kg 포스 메타. 힘 곱하기 이동거리. 뭐죠? 1이죠? 나누기 뭐예요? 시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다? 1kW는 102kg 포스 메타 세크. 암기. 그죠? 단위 환산 자신 있는 사람은 해도 되는데 그거 단위 환산할 시간 없어요. 문제 풀려면. 시간 얼마 안 주죠. 자, 그 다음 또 암기해야 될 거 홀스 파워가 있고 뭐가 있어요? PS가 있죠. 홀스 파워는 미국이나 영국 쪽, PS는 뭐예요? 독일이나 프랑스 쪽에 그 막 말로 막 끄는 마력. 그죠? 그래서 1HP는 뭐예요? 76 kg force 메타. 즉 힘 곱하기 이동거리. 즉 1이죠. 이거를 시간으로 나누는 거. 그래서 와트로 표현하면 746 와트. PS는 뭐예요? 75 kg force 메타. 힘 곱하기 이동거리는 1이죠. 시간으로 나누면 동력 또는 일률이 되잖아요. 자, 이퀄 요거는 735 와트잖아요.
자, 그래서 반드시 암기. 그 여러분들 그 준비하는 수험생들 중에 이 75, 76을 막 그 암기했다가 막 이렇게 호스 파워로 전환하시는 분들인데 그거 다 사쿠라예요. 사쿠라 좀 표현이 그렇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단위 환산할 때 76kg force 메타 per sec 분의 1 HP 해서 이렇게 약분시켜 가지고 HP가 나오게끔 해야 돼요.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단위 환산을 암기하는 거예요. 다 아시죠? 그래서 거기 보면 단위는 뭐예요? 2라고 열하고 에너지는 단위가 같다. 응? 2라고 이 중요한데 1, 열, 에너지. 지금 주를 칼로리, BTU 이런 일, 열, 에너지는 단위가 같다. 그래서 요거를 시간으로 딱 나누면 뭐다? 일률 또는 동력이 된다. 그죠? 다 아시잖아요. 자, 그래서 문제 하나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5도씨인 물 100g에 마이너스 10도씨인 얼음 30g을 넣었다. 물의 최종 온도는 몇 도씨냐? 뜨거운 물과 차가운 얼음이 섞였죠. 그래서 다 이거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했던 건데 화공기사 시험이나 이런 데 가끔 나오죠. 물이 잃은 열량은 뭐예요? 얼음이 얻은 열량과 같다. 즉 온도 평형이 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물 100g이 우리 Q equal MC 델타 T 쓰잖아요. 그래서 물 100g이 65도씨에서 냉각이 돼서 그죠? MC니까 이 비열을 써줘야 되겠네요. 100g인데 물의 비열 모르는 사람 있어요? 모르면 큰일 나요. 뭐예요? 1칼로리 그람 도씨. 이거 모르는 사람 있으면 큰일 나요. 물의 비열 1칼로리 퍼 그람 도씨. 그래서 100g 질량, 비열, 온도 변화 몰라요. T 어떻게 몇 도로 간지. 초기 온도 65도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러면 물이 얻은 열량인데 여기 문제 잘 보시면 마이너스 10도씨인 얼음이 있어요. 이게 처음에 어떻게 가요? 0도씨의 얼음으로 가죠. 그죠? 0도씨의 얼음에서 0도씨의 뭐가 돼요? 물이 되죠. 0도씨의 물에서 뭐예요? 어떤 T도씨의 또 물이 되겠죠. 즉 다시 말해서 이 과정을 다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봅시다. 얼음이 마이너스 10도씨에서 0도씨 됐죠. 얼음의 비율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얼음의 비율 얼마예요? 0.5잖아요. 질량 얼마였어요? 문제에서 30이잖아요. 그러니까 30g 곱하기 얼음의 비율. 물의 비율을 애우듯이 얼음의 비율도 애워 주셔야 돼요. 0.5 칼로리 퍼 그람 도씨. 자 그러면 0도씨 얼음에서 0도씨 물로 가는 거, 얼음으로 가는 거 했어요. 1단계 했고 2단계 0도씨 얼음에서 0도씨 물로 가니까 이건 뭐예요? 온도 변화는 없고 상위 변화죠. 그때는 뭐예요? latent heat, 잡열을 써야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잡열. 질량에다가 자 얼음에서 물로 바뀔 때 잡열 얼마요? 요거 암기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80 칼로리 퍼 그람. 여기 도씨, 그죠? 도씨, 그죠? 왜냐하면 그람, 그러니까 칼로리 퍼 도씨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질량에다가 80이 얼마라고요? 80이 뭐라고요? 얼음의 융해열이잖아요, 융해열. 그래서 2 했고, 자 이제 3번 남았네요. 뭐요? 0도씨의 물이 T도씨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30g의 요놈이 물이니까 이제는 물의 비율을 써줘야죠. 칼로리 퍼 그람 도씨
곱하기 온도 변화 0에서 모르는 T, 그러니까 T 빼기 0 도씨, 그죠? 그래서 칼로리 퍼 도씨로 다 나오네요. 그죠? 우변도 칼로리 퍼 도씨. 여기에서도 여기 도씨가 있는 거니까 없어지고 하면 칼로리 나오고, 여기서는 그람 없어지고, 도씨로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다. 자, 100g 곱하기 물의 비열 1칼로리 퍼 그램 도씨, 그 다음에 65 플러스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30g 얼음이 얻은 열량 30g 곱하기 0도씨까지 30g 곱하기 0.5, 여기서 제가 이것도 빠뜨렸네요. 이거 곱하기 마이너스 10에서 0이니까 0 빼기 마이너스 10, 그죠? 여기서 델타 T 값, 델타 T 온도 변화 값 빠뜨렸고, 그러면 여기도 도씨가 생기니까 도씨 없어지고, 그죠? 그래서 칼로리 퍼 그램만 있고, 여기 또 여기서부터 0도씨 얼음에서부터 0도씨 물까지 이거는 상변화만 있으니까 30g 곱하기 그 다음에 80, 얼음은 융해요. 그래서 80 칼로리 퍼 그램 도씨, 그죠? 그래서 그램 없어지고, 뭐 도씨 필요 없고, 그 다음 0도씨 물에서 T도씨 물 30g 1칼로리 그램 도씨 곱하기 T-0도씨, 도씨 빼고 그램 빼면, 그죠? 됐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T는 얼마다? 30.4도씨가 된다. T는 30.4도씨가 된다. 그래서 요게 양론 문제에도 잘 나오죠. 양론 문제. 즉 다시 말해서 양론하고 단위 조작 과목에도, 그래서 물이 얻은 열량 쭉 써주고, 얼음이 얻은 열량은 뭐다? 얼음에서 0도씨 얼음으로 가고, 0도씨 얼음에서 0도씨 물로 가고, 그다음에 0도씨 물에서 T도씨에 물로 가는 거를 쭉 다 적어줘서 이 T 값을 찾아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력학의 아주 기본인 연력학 기초에 대해서 얘기해 봤고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연력학 개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